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멈출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남몰래 눈물을 삼켰고 시아버지는 창문 뒤에서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손끝이 닿던 날 그들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향하게 되었죠. 과연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수연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 벌써 몇 년째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연다. 그 창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인다. 길지 않은 정원, 잔디는 자주 깎지 못해 들쑥날쑥했고 화단은 어느새 이름 모를 풀들로 뒤덮여 있다. 수연은 그런 마당이 싫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녀는 어느덧 자신이 무언가에 묶여 있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아침마다 똑같이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정리하고 다시 혼자 집을 나서는 일상이 반복됐다. 대기업 과장으로 출근하는 남편 정우는 잦은 출장과 늦은 퇴근이 일상이었다. 퇴근 시간은 늘 제각각이었다. 밤 10시, 11시, 새벽 1시. 퇴근 후 씻고 바로 잠드는. 그를 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아침밥상 윗뿐이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요. 이게 하루 중 부부가 나누는 유일한 대화가 된 지도 오래였다. 결혼 후 3년 동안은 다정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고 영화를 보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맥주 한 캔을 나누며 밤 공기를 마셨다. 함께 미래를 얘기하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 소식이 없던 해가 지나고 또 지나면서 모든 게 서서히 변했다. 수연은 병원도 다녔다. 한약도 먹어봤다. 온갖 민간요법까지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원인을 알 수 없네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데. 의사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정우도 처음엔 같이 노력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병원에 동행하며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말이 줄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퇴근은 늦어졌고 외박이 늘었다. 수연은 묻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외로움이 쌓이면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자존심이라는 얇은 종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포기했다. 모든 것을. 임신도, 애정도, 기대도. 그런 아침이었다. 어제도 남편은 새벽 3시가 넘어 들어왔다. 샤워기 물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아침 7시 30분. 정수연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다. 마당 한켠 감나무 아래 놓인 작은 나무. 탁자에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따른다. 유자차의 노란빛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 순간 정수연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른다. 그 모습은 정적에 가까운 평온함을 품고 있었다. 이 집의 가장인 한기호는 매일 그 시간 2층 안방 창문 커튼 사이로 마당을 내려다본다. 수연은 그의 며느리, 아들 정우의 아내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아이는 없고 말수도 적으며 눈에 띄지 않게 집안일을 도맡는 여자.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편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기호는 수연의 고요함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한기호는 커튼을 살짝 젖힌 채 수연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긴다. 그녀가 차를 마시는 손길,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 잠시 감았다 뜨는 눈꺼풀. 그 모든 게 낯설게 또 이상하게 다가온다. 또 마시는군. 어쩜 저리도 조용한 사람이 있을까. 한기호는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 창문 너머 마당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갈한 흰색 티셔츠 위로
회색 가디건을 걸친 정수연은 언제나처럼 작은 찻잔을 들고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어도 가만히 머무는 그녀의 모습은 늘 고요했고 정적마저 함께 따라온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수연은 처음엔 낯을 가리는 성격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변함이 없었다. 시끄럽게 웃지도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예의 바르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너무 조용해 무섭다고 했다. 기호는 그냥 낯설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묵묵히 밥상을 차렸고 남편은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혼 후 3년간은 분명 다정했다. 그때의 정우는 퇴근 후 수연의 얼굴을 보며 피로가 풀린다고 말했고 주말이면 직접 운전을 해 어디든 데려가 주었다. 수연도 그런 남편에게 따뜻한 사람이라 느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다. 대화가 점점 줄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늦은 귀가에 대해 묻기라도 하면 피곤하다며 대답을 피했고 잠자리도 이유 없이 멀어졌다. 임신을 위해 수연은 참 많은 걸 시도했다. 배란일을 계산하고 온갖 보약을 챙겨 먹었으며 산부인과 상담도 여러 번 받았다. 그런데도 소식은 없었다. 정우는 점점 무심해졌고 심지어 더 이상 아이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둘 다 그런 걸까? 수연은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가는 것도 멈췄다. 정우 역시 더는 묻지 않았다. 그렇게 임신은 둘 사이에 금기어가 되었고 침묵만이 식탁 위에 남았다. 며느리가 좀 우울해 보이긴 해요. 이웃방 여사가 지난번 장을 보다가 한기호에게 슬쩍 내뱉은 말이 생각났다. 그때 기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요즘엔 이상하게 그 말이 떠나질 않는다. 수연의 얼굴엔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웃는 날도 찡그리는 날도 드물었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꼭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를 마셨다. 아침 공기가 차가울 땐 무릎 담요를 덮고 봄볕이 따가울 땐 책 넓은 모자를 썼다. 그렇게 마당의 한쪽 벤치에 홀로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있었다. 저의 뭘 기다리는 걸까? 기호는 알 수 없었다. 며느리라는 존재는 그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존재였다. 딸도 아들도 없는 그에게 수연은 말수가 적고 표정도 읽기 어려웠다. 한편으론 며느리의 그 고요함이 기호에게 불편하면서도 묘한 감정을 자극했다. 예전엔 저 자리엔 지수도 앉아 있었지. 기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아내가 아닌 또 다른 여자였다. 너무 오래전에 사라진 그러나 여전히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때 수연이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잔을 조심스레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발걸음이 새털처럼 조용했다. 기호는 무심코 창문을 닫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걸까, 저 애는. 그는 모르고 있었다. 수연 역시 매일 아침 창문 너머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결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었다. 누가 매일 같은 시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길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는 것도. 한기호는 그날도 창문 커튼 틈 사이로 수연의 모습을 바라봤다. 정갈하게 내린 커피 한 잔 마당. 구석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며느리. 저 고요한 아침의 풍경은 평화롭기보단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다. 차라리 누가 소리를 질러줬으면, 누가 울기라도 했으면. 무너진 기둥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들듯 숨통이 트일 텐데. 수연은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손끝은 차가웠고 눈동자는 더 차가웠다. 고개를 든 수연의 시선이 창문을 향한다.
순간 한기호는 몸을 숨긴다. 스스로도 우스웠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왜 숨었지 한기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매일 아침 수연을 지켜보며 그녀가 뭔가를 말하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언제나 조용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정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왔어요. 수연의 인사는 공허했다. 정우는 대답 대신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거실을 지나쳤다. 벗어놓은 가방,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상의. 집안은 남편의 귀가를. 반기는 기색이 없었다. 저녁 차렸어요. 됐어. 회식하고 왔어. 수연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차린 밥상 위로 찬 공기가 흘렀다. 김이 올라오는 국그릇, 아직 뜨거운 밥. 하지만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연은 조용히 상을 치우며 내면의 어둠과 싸웠다. 그래, 이젠 익숙해져야지. 정우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다. 수연은 처음엔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았다. 더 맛있는 음식을 해보기도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 여행도 제안해봤다. 하지만 정우는 피곤하다며 매번 거절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하나 둘 닫혀갔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남편에게 무거운 짐이 된 건 아닐까 두려웠다. 그리고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사랑도 가족도 내일도. 아침 햇살이 마당의 잔잔한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는다. 정수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른 시간에 마당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신다. 얇은 가운 위로 스치는 바람은 선선했고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다독인다. 손에 든 찻잔은 아직 따뜻하지만 마음은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다. 그 순간 마주친 시선. 2층 거실 창가에 서 있던 한기호. 수연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했지만 그날따라 눈을 돌리지 않았다. 마치 묵은 침묵을 찢고 나오듯 두 사람의 눈빛은 몇 초간 허공을 헤매다 정확히 부딪혔다. 피하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한기호는 당황스레 고개를 돌렸다. 이런 왜 그렇게 뚫어지게 내심 자신을 꾸짖으며 커튼을 살짝 닫았다. 하지만 그 짧은 눈맞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5년 전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느껴졌던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 그는 그것을 죄책감이라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잊히지 않았다. 수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댔다. 가슴 깊은 곳이 스산하게 흔들렸다. 왜 저렇게 자주 나를 보는 걸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탓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지금 내 상태가. 그녀는 시선을 내리고 자신이 흘렸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남편 정우는 여전히 집에 없다. 어젯밤도 출장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수연은 이미 잠든 뒤였다. 아침밥을 차려두긴 했지만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아무 말 없이 나갔다. 한기호는 거실을 내려와 주방에 앉아 수연이 남겨둔 국과 반찬을 바라봤다. 조용한 아침. 그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입에 넣는다. 그리고 문득 입가에 맴돈 말, 아버님, 저 내일은 외출 좀 하려 해요. 수연의 낮은 목소리. 전날 밤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남는다. 그래, 다녀와. 그땐 무심히 답했지만 지금은 묘하게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오후, 수연은 검은 롱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선다. 약국에 들렀다가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 옅은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하고 예뻐 보였다.
카페 한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한기호는 우연을 가장에 다가갔다. 수연아, 아버님? 둘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한다. 우연이 아니란 걸 서로 알고 있지만 입 밖에 내진 않는다. 짧은 대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우 이야기, 모두 겉도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서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혼자 자주 나와요? 한기호가 물었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살짝 웃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차라리 편해서요. 그 말에 한기호의 눈썹이 조금 찌푸려졌다. 그가 알고 있는 며느리는 말이 없지만 속이 단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말없이 견디다 결국은 서서히 부서지는 중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한기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연이 늦게 들어왔다. 조용히 문을 열고 천천히 신발을 벗는다. 그 순간 또 마주친 시선. 이번엔 가까운 거리. 불 꺼진 복도 끝. 서로를 알아봤다. 다녀왔습니다. 수연이 낮게 말했다.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고생했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수연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방 문이 닫히는 소리, 기호의 가슴 깊은 곳에 잔잔히 울렸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한기호는 그날따라 유독 잠을 설쳤다. 새벽녘 창문을 열자 안개 낀 마당 위로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정수연이었다. 항상 그렇듯 잔잔한 얼굴로 차를 마시는 그녀.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옆 얼굴이 어딘가 아련해 보였다. 기호는 모르게 중얼거렸다. 지금은 외로워 보이는군. 창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수연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기호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 이전의 감정. 설명할 수 없는, 어쩌면 오랜 공허 끝에 마주한 생의 작은 파문이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비어있는 시간,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도 의무와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더라.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한기호였다. 서로 놀란 눈빛. 수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지인 만나려다 취소돼서. 그냥 들어가기 싫어서 왔네. 기호는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다.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고요함 속에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기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연 씨는 원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었나? 수연이 살짝 웃었다. 사람 많은 곳은 어릴 때부터 불편했어요. 아마 엄마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거든요. 기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랬구먼, 미안하군, 몰라서. 잠깐의 정적.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아버님은요? 어머니 떠나시고 나서 괜찮으셨어요? 기호는 멈칫했다.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괜찮은 척을 오래 했지. 그게 익숙해졌고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부드러워졌다. 수연은 이상했다.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나보다 30살은 많은 시아버지.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니, 어쩌면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걸까?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맞춘 수연은 급히 시선을 돌렸다. 죄송해요, 아버님. 괜한 말을 먼저 일어날게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수연을 기호가 조용히 붙잡았다. 잠깐 앉아 있어도 되겠나? 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은 그날 두 번째 커피를 나눴다. 창밖으로 부는 가을바람이 그들 사이의 거리보다도 차가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못했다. 거실 창밖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폭풍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카페에서 마주한 기호의 눈빛은 자꾸 떠올랐다. 그건 분명 따뜻하고도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방문이 열렸다. 남편 정우였다. 출장에서 막 돌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잘 자. 짧은 인사. 그뿐이었다. 수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운 부부. 한 지붕 아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마당에 앉은 수연은 이상하게도 어제 그 카페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인 한기호의 눈빛도.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절망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시작되어선 안 될 감정인지를. 낮 2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 수연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이 아닌 날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은 다르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정을 꺼내보고 싶었다. 카페 안은 한산했고 창가 쪽에 앉은 수연은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짙은 쓴맛이 입안에 퍼지자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맛도 이제 익숙해졌네.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 출입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고 수연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한기호였다. 순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른 듯했다. 수연은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고 기호 역시 그녀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둘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흘렀다. 수연 씨? 기호가 어색한 듯 인사를 건넸다. 아, 아버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수연도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병원 들렀다 나오는 길에 그냥 잠깐. 기호는 말을 더듬으며 말했다. 기호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녀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괜찮으시면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되겠소? 그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이유도 도망칠 이유도 아직은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듯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카페 밖 늦여름의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죠? 기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무겁게 느껴져요.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상했다. 이 대화가, 이 침묵이 남편과 있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다. 기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며느리 그래, 분명 며느리다. 아들의 아내. 하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수연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다. 슬픔과 단념, 그리고 깊은 외로움. 그 감정은 기호 자신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긴 세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그 역시 고독 속에서 감정을 닫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카페 안에서 닫힌 감정의 문이 살며시 열리는 기분이었다.
사실 나도 외로워요. 기호가 말했다. 그 말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흘러나와 버렸다. 수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금세 부드럽게 웃었다. 그 말 이해돼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건 다르니까요. 그 웃음. 기호는 순간 눈을 피했다. 며느리가 저렇게 웃는 얼굴이 있었나? 아니, 자신이 그걸 느끼는 게 옳은 건가?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조용하지만 진심이 섞였고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게 쌓아온 정서의 층이 있었다.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커피잔이 비워졌을 무렵 수연이 먼저 일어섰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아버님은 천천히 쉬다 들어오세요. 기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카페를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묘하게 뛰는 걸 느꼈다. 이건 아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날 밤 거실 창가. 기호는 의자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봤다. 수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늘 아침에만 차를 마시던 그녀가 그날 밤엔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그 순간 수연이 고개를 들었고 창 너머의 기호와 눈이 마주쳤다. 둘 다 피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행동도 없었지만 눈빛은 너무도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눈맞춤은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곳엔 역시나 한기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수연이 먼저 피하지 않았다. 기호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 밤 오래도록 마당과 창문 너머에서 시선이 얽혀 있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금기된 감정 하나가 조용히 움텄다. 한기호는 마당에 피어오른 국화향을 느끼며 수연의 방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며칠 전부터 수연이 몸이 좋지 않다며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묵묵히 아침을 차려내던 모습과 달리 창백한 얼굴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녀를 본 순간부터 기호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워졌다. 청소라도 좀 해줘야겠군. 기호는 대답 없는 방안을 조심스레 정리하기 시작했다. 베개맡에 개어놓은 얇은 담요, 침대 옆에 반쯤 비워진 물컵,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흰 상자 하나. 그 상자는 수연의 오래된 다이어리였다. 기호는 망설이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얇은 편지 봉투 한 장이 있었다. 표지엔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 누군가에게 나를 봐주는 그 눈빛에게. 기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조심스레 편지를 꺼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겨본다.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부턴가 혼자 걷고 있었다. 아침마다 차려진 식탁 앞에서 남편은 말이 없고 밤마다 돌아오는 그의 몸엔 낯선 냄새와 피로만이 묻어있다. 나는 말없이 물컵을 건넸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원했다. 우리 아이가 생기길, 그가 다시 나를 바라보길. 그러나 수많은 병원, 수많은 침묵, 그 끝엔 내 탓도 그의 탓도 아니었다. 그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해졌다. 그런 날들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 눈은 말이 없었지만 온기와 고요함이 있었다.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창밖 너머 아무 말도 없이 나를 지켜보던 그분. 그 시선 앞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구나 느꼈다. 이런 마음이 죄라면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한 번쯤은 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숨결이 되고 싶었다. 기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을 덮으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엔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매일 아침 조용히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수연.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자신. 그게 나였나? 기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편지를 내려놓았다.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아들의 아내였던 수연을 며느리로만 보려 했다. 그래야 했고,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 낮게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문득문득 마주치던 눈빛에 심장이 저릿했던 기억. 기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정. 자신이 느꼈던 설렘이 수연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은 왜 이렇게 슬프게 다가오는 걸까? 그 순간 문득 수연의 방 창문이 열렸다. 마당 쪽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책상 위의 편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기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는 편지를 꼭 쥐며 속으로 읊조렸다.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그대의 외로움을 내가 다 알지 못해 미안하고 그대의 솔직한 마음을 믿어줘서 고맙소.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방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고 수연의 방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기호는 결심했다. 내일은 수연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리라.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건네보리라.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둘 다 마음속으로 넘어섰다는 것을.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 끝자락에 수연이 홀로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찻잔 하나. 한기호는 습관처럼 거실 창가에 섰다가 깜짝 놀라 몸을 멈췄다. 평소보다 한참 일찍 그리고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무언가 달랐다. 왜 저 시간에 잠도 못 잔 건가? 그는 조심스레 커튼을 살짝 거둔 채 눈을 떼지 못했다. 수연의 입술이 가볍게 움직였다. 중얼거리는 듯한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건네는 것처럼 보였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며 기호는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편지를 읽은 지 며칠째. 그날 이후 기호는 수연을 볼 때마다 낯설고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그저 이 집의 며느리일 뿐이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말없이 버텨야 하는. 편지 속 글귀가 자꾸만 맴돌았다. 자신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 건넨 적이 없었다. 수연이 하루하루 꿋꿋이 감정을 눌러 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며칠 전 마을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순간도 떠올랐다. 흐린 날씨 탓에 카페 안은 희미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창가 자리엔 수연이 앉아 있었다. 혼잣말을 하듯 책장을 넘기던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시아버님. 수연의 눈빛이 놀람과 어색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래. 수연아 여기 자주 오니? 기호는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어쩌면 피해야 했을 자리가 마련되었다. 짧은 침묵. 두 사람 사이에 커피잔이 놓여 있는 테이블은 너무 넓었고 또 너무 가까웠다. 기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 문득 수연이 입을 열었다. 저 시아버님도 외로우세요? 그 말은 물음이라기보다 독백에 가까웠다. 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그제야 기호는 느꼈다. 그 눈빛에서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처음 마주한 거울 속 자신의 눈과 같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살다 보면 말 못할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때가 있지. 기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처럼 꿋꿋이 살아가는 거,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 말, 참 오랜만에 듣네요. 대단하다는 말. 그 후 며칠간 기호는 점점 마음이 흐트러지는 자신을 느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수연의 뒷모습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찻잔을 든 손, 고요하게 빗소리를 듣는 표정, 그 모든 것이 기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무심결에 수첩 하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손수 쓴 메모들이 몇 장 끼워져 있었고 맨 끝장엔 수연의 이름이 있었다. 수연이 병원 예약 산부인과 오전 11시. 작게 써진 글자들. 날짜는 작년 이맘때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아들 정우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바쁜 일정을 핑계로 늘 수연을 혼자 남겨두었다. 기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편지를 읽었을 때의 죄책감과는 또 다른 무력함과 회한이 몰려왔다. 자신은 무엇을 했나? 며느리의 눈물, 말없는 인내, 그 모든 것을 외면해온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 수연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단순한 연민이 아닌 금기된 설렘이라는 걸 기호는 점점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기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커튼을 젖히자 마당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다. 손엔 익숙한 찻잔, 그러나 표정은 어딘가 달랐다. 그 순간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수연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인사 하나에 기호는 심장이 서늘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감춰야 할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림자는 서로를 향해 천천히 들이우고 있었다. 수연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으슬으슬했다. 몸이 노곤하고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는 띵했고 관절마다 찌뿌둥한 기운이 돌았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평소처럼 아침 밥상을 차렸지만 젓가락질을 하던 남편 정우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바라보았다. 오빠 오늘은 저기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나 미팅 있어. 내가 알아서 해. 정우는 젖은 양복 소매를 툭툭 털며 현관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늘 그랬듯 차갑고 바빴다. 수연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것은 체념에 가까운 미소였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보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예고도 없이 비를 쏟아냈다. 세차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덮어둔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힘겨웠다. 목은 부었고 기침이 잦았다. 몸에 열이 오르는 듯한 감각에 수연은 거실까지 겨우겨우 걸어 나갔다. 하지만 약도 사람도 없었다. 잠시 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시야가 빙빙 돌았다. 그녀는 얇은 담요를 몸에 둘렀지만 열기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 그대로 눈을 감았다. 수연 씨,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눈을 겨우 떠보니 한기호였다. 그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마에 손을 댔다.
순간 차가운 손길에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꼭 감았다. 열이 너무 심하잖아. 왜 이러고 있었어? 기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부엌에서 수건을 가져와 물에 적시고 정성스럽게 이마를 닦아주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물수건을 덜어주기 위해 그의 손이 그녀의 이마에서 목으로 다시 뺨으로 흘러내릴 때 둘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다. 그 순간이었다. 둘 다 숨을 삼켰다. 기호는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다시 접었다. 수연의 숨결이 가까웠고 그 안에 담긴 무언의 떨림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손을 거두려 했지만 잠시 멈췄다. 수연 또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얼굴에는 열 때문인지 모를 붉은 기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체온 이상의 감정이 스며 있었다. 기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관계. 하지만 이미 이 감정은 차가운 이성만으로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틀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조용히 울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돌봄받는 게 얼마만이지. 그녀의 독백은 낮게 숨처럼 흘렀다. 기호 역시 방으로 돌아간 뒤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다. 머리맡에 놓인 수건 한 장, 그 위에 담긴 수연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 감정 절대 드러나선 안 되지. 그래선 안 돼. 그는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 흔들렸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어 서로의 체온에 머물고 있었다. 조용히 내리는 비는 멎을 줄을 몰랐고 그 비처럼 두 사람의 감정도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스며들고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늦여름이지만 빗방울은 제법 쌀쌀하게 몸을 파고들었고 하늘은 검고 무거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욕실에서 나와 물기를 닦아낸 머리를 대충 말리고 얇은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오늘따라 몸이 이상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루 종일 기호의 시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방에서 등 뒤로 다가와 물잔을 건넸던 손끝, 낮게 깔린 그의 숨소리, 그리고 그 눈.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남자로 보였다. 거실은 고요했고 기호는 아직도 서재에 있을 것이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침대머리에 앉아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녀는 알 수 없는 떨림에 팔짱을 껴보았다. 이 떨림은 추위일까, 설렘일까? 톡톡.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다. 기호였다. 저기 수연 씨, 아직 안 주무셨죠?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숨을 고르고 침착한 척 대답했다. 예, 아직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문틈 사이로 기호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어색한 정적 속에서 수연이 먼저 움직였다. 기호 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기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품이 따뜻했다. 가슴팍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포근함 같았다. 기다렸어요.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에 수연은 깜짝 놀랐지만 기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조용히 껴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건 꼭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입맞춤처럼 조심스럽고 죄스러운 포옹이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기호도 그녀의 뺨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이어지는 젖은 구두의 발걸음.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떼며 얼어붙었다. 정우 씨. 수연은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걸 느꼈다. 기호 역시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기척, 젖은 우산을 털고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정우의 차가운 목소리.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네요? 기호는 급히 거실로 나갔다. 정우냐, 출장 끝났니? 정우는 짐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예, 회의가 빨리 끝나서 예정보다 이틀 앞당겼어요. 그랬구나, 잘 됐네. 비도 오고 조심히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방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잠옷 차림의 수연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카락은 아직 덜 말라 있었고 뺨은 빨갰다. 샤워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평소 이 시간에 샤워 안 하잖아. 그는 말없이 수건을 한 번 더 쥐어짜며 속으로 뭔가를 삼켰다. 비가 오니까 몸 좀 식히고 싶었어요. 수연은 무심한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무슨 일로 거기 계셨어요? 정우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기호는 그 안에 숨겨진 냉기를 느꼈다. 기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책 하나 빌려주러. 거짓말이었다. 그 둘 모두 알고 있었다. 침묵. 정우는 잠시 기호와 수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래요. 전 씻고 올게요. 그렇게 정우는 욕실로 향했고 그 순간 수연은 다시 숨을 쉬었다. 심장은 아직도 두근대고 있었다. 그의 체온이, 손끝의 떨림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다. 기호는 천천히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수연 씨, 이건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일이에요. 기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금기를 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정우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밤 비는 계속 내렸고 창밖의 물방울은 두 사람의 떨리는 마음을 가려주지 못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새벽 기상에는 금방이라도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내리칠 듯한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우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멀리 지붕 위엔 빗자국이 아직 말라있지 않았고 어스름한 빛 속에서 집안이 흔들리는 듯했다. 식탁 위엔 새벽부터 놓여있던 따뜻한 우유 한 잔. 수연은 예전 같았으면 잠도 못 자고 아침상을 차리며 미안해했겠지만 요즘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사람처럼 보였다. 정우는 그 잔을 바라보다 복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기호는 묵직한 표정으로 창문 너머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전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듯 한숨처럼 커튼을 여닫았다. 아버지, 저 먼저 목욕할게요. 정우의 목소리에 기호는 눈길을 돌렸다. 아, 응. 그 말마저 고통처럼 들렸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고 기호는 다시 숨을 숨겼다. 정우의 등 뒤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에 한기호는 가슴속 어딘가가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을 때 수연이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따라주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고 정우에게 건넸다.
이거 대신 드세요. 뜨거워요. 정우는 고맙다는 한마디 없이 컵을 받았다. 그 순간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어렸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감정이 탄식처럼 터지고 말았다. 수연, 아프겠죠, 제가. 갑작스런 고백에 정우는 놀라 얼굴을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이전엔 보지 못했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득한 외로움, 숨겨진 슬픔, 그리고 죄책감. 괜찮아. 그냥 좀 쉬어. 그 말엔 미안함이, 그리움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다. 기호와 정우는 문 너머에서 마주쳤다. 침묵. 두 남자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각자 마음속에서 치고 오르는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오늘 같이 마당에 나갈까? 기호가 짧게 꺼낸 말에 정우는 놀랐다. 제가요? 아직 너도 수연도 힘들겠지.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공허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빗소리가 들리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이 함께 마당으로 나섰다. 빗방울이 멈춘 땅은 축축했고 감나무 잎엔 이슬이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저 밖에서 차 마시려 했는데 기호는 한 모금 찻잔을 들며 말끝을 흐리다 멈췄다. 수연은 가볍게 작게 웃었다. 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는 설명할 수 없는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선만 낮게 내렸다.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기호는 수연의 손목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뜨거운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수연은 떨리는 숨을 삼켰고 정우는 그 장면을 마주하며 두 사람이 아닌 그들의 감정 자체를 보고 있다는 듯 눈빛을 떨궜다. 집으로 돌아와 고요한 복도에서 수연이 방으로 향하던 순간 정우가 그녀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수연. 네. 사실 어젯밤 이상했어. 무슨 일이 있는 거면 얘기해줘.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것이 최후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거실의 서재 조명이 은은히 깜빡이고 있었고 창밖 풍경엔 조용한 달빛이 깃들었다. 한기호는 서재에서 책을 덮고 손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 위엔 쓰다만 편지.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쓰다만 편지를 들고 있었고 정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한 듯 두 눈을 감았다. 셋이 한 집에 있지만 마음속의 거리감은 더 깊어졌다. 비온 날의 밤처럼 외롭고 젖어있는 고독이었다. 그리고 금기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았다. 창밖의 햇빛은 무심히 찬란했다. 밤새 내려앉았던 비구름은 거쳤지만 정우의 마음속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거실을 가로질러 나오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전보다 한층 무거워 보였고 수연은 이미 조용히 아침상을 치우고 있었다. 서로 대면했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을 뿐.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방에서 불을 끄고도 잠들 수 없었다. 한기호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다. 수연에게, 정우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는 펜 끝에서 울컥 솟구치는 감정을 눌러가며 한자 한자 글을 써내려갔다. 나는 평생 책임이란 이름으로 내 감정을 억눌렀다. 그런데 정작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의 마음은 외면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수연의 눈물, 정우의 침묵, 자신의 외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 목을 조여왔다. 장독대 위로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오후 햇살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마당 끝까지 밀어냈고 오래된 장독은
빛을 받아 은은한 갈색 윤기를 냈다. 수연은 검은 고무장갑을 낀 채 장독 위에 내려앉은 낙엽들을 조심스레 털어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해오던 일이었다. 한기호는 거실 유리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마당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햇빛에 반사되어 수연의 옆머리가 부드럽게 반짝였고 하늘색 니트는 그녀의 등을 더욱 여리게 보이게 했다. 그 순간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붙었다. 기호는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어색한 공기가 장독대 사이로 파고들었다. 수연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가만히 기호를 바라봤다. 아버님, 이 장독대 어머님이 손수 가져오신 거라 들었어요. 이 마당도 꽃밭도 다 어머님 손길이었고요. 기호는 그 말을 듣자 조용히 시선을 장독대 위로 옮겼다. 그래. 당신이 하나하나 다 꾸몄지. 그 손이 참 부지런했지. 그는 마치 되뇌이듯 말했다. 그리고 다시 침묵.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수연이 조심스레 다가와 장독대 옆에 앉았다. 무릎을 감싼 팔에 고개를 기대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도 가끔은 마당에 앉아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가끔은 그냥 조용히 울기도 해요. 기호는 흠칫 몸을 굳혔다. 그래요? 여기선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을 쉬게 해주는 공간 같아서요. 바람이 불었다. 장독 뚜껑이 살짝 들썩였고 마당에 떨어져 있던 장미꽃 한 송이가 굴러와 두 사람 사이에 멈췄다. 마치 그들의 거리를 재는 경계선처럼. 아버님도 외로우셨죠? 그 말에 기호는 몸을 돌려 수연을 바라봤다. 말없이 숨을 들이쉬며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이 들면 익숙해지나 했지. 근데 아니더군. 기호는 벤치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다. 아침마다 문득문득 물 마시러 나왔다가도 문득 커피 타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더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하지만 깊이 공감하며. 근데 말이야, 기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비겁해. 수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왜요?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면서도 산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기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순간 둘 사이에 짧고도 강렬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바람보다 더 날카롭게 두 사람의 감정을 후벼 팠다. 수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내보인 적 없었어요. 항상 참았고 견뎠고 이 집의 며느리로서 무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사람처럼 봐주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기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연 씨. 아니에요. 수연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마음이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그 순간 마당 한쪽에 놓인 오래된 풍경이 찰랑하고 울렸다. 마치 오래 감춰온 감정의 결을 흔들기라도 하듯이. 기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장독대에 놓인 조그마한 물뿌리개를 집어들며 수연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좀 먼저 들어갈게. 네. 기호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죄책감과 이상한 설렘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준다는 감각. 그것은 위험했고 금기였고 그래서 더욱 간절했다. 하늘은 붉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날 밤 수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기호 역시 방 안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이 깊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젯밤 그 마지막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한기호의 방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정우의 이혼 서류, 냉랭한 눈빛, 그리고 젊은 여자의 등장. 수연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다시 앞마당으로 나왔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이미 깨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장독대 옆 평상 위에 수건을 깔고 앉으려던 순간 방문이 열렸다. 기호였다. 둘은 동시에 멈칫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광풍이 지나간 뒤 남은 것은 둘 사이에 가라앉은 묘한 공기뿐이었다. 항상 이 시간에 여기 계시더군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말에 기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마치 무언가 들킨 아이처럼. 그는 괜히 손목시계를 힐끔 보며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습관이 돼서 예전엔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 이 시간에 나와 장독대를 닦곤 했어요. 수연은 잠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마누라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느껴지는 죄책감. 하지만 이제는 감정의 선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 기호가 장독대 하나에 손을 얹었다. 마치 오래된 그리움처럼 조심스럽게 닦으며 말했다. 수연 씨는 오늘 떠날 생각이에요?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대답하지 못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의 한켠이 무너지고 있었다. 정우가 주지 못한 관심, 가족이 채워주지 못한 정. 그 틈새로 파고든 감정은 금기였지만 동시에 생존이었다. 그 순간 안채 쪽에서 문이 열렸다.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정우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나왔다.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아침부터 무슨 얘기입니까? 차가운 음성. 기호는 놀라며 수연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수연도 황급히 손을 뺐다. 하지만 이미 그 장면은 정우의 눈에 깊게 새겨졌다. 이젠 숨기지도 않네요. 장독대까지 같이 나와서. 정우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 부탁인데. 더 이상 제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정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 등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기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마당의 바람이 아침 햇살 속에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장독대 앞에 앉았다. 어릴 적 아내와 함께 고추장을 담그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집에 내가 있어도 될까? 처음으로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수연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정우가 무너지는 걸 보고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식의 아픔 위에 쌓은 관계는 결국 모두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걸. 며칠 뒤 수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아무 말 없이, 눈물 없이. 한기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었다. 수연이 문 앞을 나서려던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때 마당에서 저도 외로웠어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기호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느새 마당 한쪽에서 장독대 뚜껑이 흔들렸다. 바람이 또 불어오는 것이다. 고요하고도 쓰라린 바람이. 누군가에게는 죄였고 누군가에겐 사랑이었던 이야기.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댓글로 솔직한 감정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